애터미는 우리 사장님들이 보시기에 애터미가 요즘에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1등을 했잖아요. 그죠? 왜 애터미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이크를 다 끊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돼요. 네트워크 회사가 정말 많고 또 모든 회사에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마케팅도 좋아요. 그런데 왜 애터미가 1등을 할까요? 왜 애터미만 잘 될까요? 이 원리를 아시면 애터미 하는데 훨씬 재미있고 또 우리 사장님들 사업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르냐, 애터미 잘 되는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때문에 잘 되지 않느냐, 뭐 글로벌 원서버니까 잘 되지 않느냐,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음, 저는 물론 애터미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도 애터미가 1등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죠, 그죠? 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케팅 플랜이 있기 때문에 또 애터미가 1등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플랫폼은 애터미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많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아요. 그런데 쿠팡에서 흑자 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쿠팡이 뭐 저기 뭐야 미국 나스닥에 진출을 해서 뭐 대박이 터졌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쿠팡이 매해마다 적자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플랫폼들은요, 애터미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 쇼호스트들이 정말 제품을 잘 팔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쇼호스트에 대비하면은 제품 판매 능력이 정말 떨어져요. 그런데도 애터미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케팅 플랜 같은 경우에도 모든 회사는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을 잘한다고 사업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요즘에는 뭐 쿠팡이나 옥션이나 뭐 지마켓 이런 데, 네이버 이런 데도 다 플랫폼의 거대한 회원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요. 그 네이버도 다 수당을 주는 마케팅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는 애터미는 그 무엇보다도 애터미에 모인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통 줌을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줌에 이렇게 아침에 접속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예요. 그죠? 소비자들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 뭐 자기 일이 있고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줌에 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그냥 사업자가 아니고 애터미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면 애터미에서 변화된 사업자예요.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애터미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애터미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애터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성장을 하고 정말 많은 회원들이 모집되고 정말 매출이 1등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애터미는 잘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애터미에 만약에 세미나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른 회사의 영상들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른 회사하고 애터미의 차이점은 뭐냐면 애터미는 세미나에서 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애터미를 왜 했냐면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런 분이 정말 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애터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에 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정말 와가지고 애터미를 사업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의 강의를 듣고 야, 나도 이런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박영원 본부장님, 허경 본부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미나에 초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으로의 초대를 했겠어요. 그죠?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분들은 세미나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의 강의를 듣고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보라 했을 때 애터미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고 야, 이대로 살았으면 난 정말 꿈이 이게 내 목표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만 130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애터미만 잘 되는 이유는 애터미에서만 균형 잡힌 삶이란 강의를 하고 애터미에서만 인생 시나리오를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찾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모여서 제품을 애용하고 또 애터미를 소개하고 또 세미나에 초대하고 꿈을 펼치고 또 꿈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계속 성장하고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를 잡을 수 있고 애터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애터미는 그 무엇보다도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는 1등하는 이유는 애터미에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있고 또 애터미에서는 오면 꿈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균형 잡힌 삶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카메라 안 켜놓고 이렇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보세요.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던 분들은 다시 한번 쓰시고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그거 하는 순간 애터미의 사업자가 되고 그거 사는 순간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 쓰는 순간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터미가 좋은 걸 다 아는 분들이 여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애터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를 내가 명확히 알아야지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애터미만의 장점이에요. 그게 애터미만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세미나도 석세스 아카데미라도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 강의 중에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많은 회사송에도 있고 뭐 오토판매사 강의도 있고 비전 강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이란 강의를 정말 내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애터미가 정말 10년 동안 이러한 역사를 1조가 넘는 이 매출을 일으키는 성장의 역사를 만든 그 핵심이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사장님들은 어디에 있어도 정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우리 사장님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오늘 1시간 동안에
정말 이 부분을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제가 시작하는 그거 주제로 그 다음 주에 있을 석세스 아카데미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 애터미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애터미 사업은 사람이 사는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잖아요. 그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허경 본부장님 마이크 한번 켜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쎄 갑자기 질문하셨는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먹고 사는 게 제일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다시 인생에서 뭐가 행복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이루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꿈꾸는 삶. 네. 뭐 생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꿈을 꾸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애터미를 떠나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행복은 성장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성장할 때 행복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뭐 언제 기뻐요?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쁘고, 조금 조금 자랄 때 기쁘고, 걸으면 기쁘고, 말을 하면 기쁘고, 학교를 가면 기쁘고, 조금 조금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면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그 잠깐만, 제가 핸드폰 갑자기 애터미 떠나서 인생에 있어가지고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복은 성장이에요. 성장. 인생에서 행복은 성장이라는 거죠. 자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람이 이게 더디거나 멈춰 있으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음의 차이는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의 마음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도 사업이 행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이게 사업이 점차 성장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이 판매사든 팀장이든 국장이든 상관없이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사업이 정체돼 있거나 막 어떻게 막 사업하겠다는 나온 사업자가 그만둬 버리면 그것만큼 마음이 또 아픈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사업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행복은 뭐다? 성장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삶이 성장돼야 되고, 내 애터미 사업이 행복하게 잘 되고 싶다면 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남. 우리 사장님들의 만남은 어땠나요? 애터미와의 만남.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와의 만남은 이거는 행운이고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남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것은. 애터미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정말 우연찮게 어떤 사람은 정말 지인이 애터미를 해가지고, 혹은 어떤 사람은 제품이 만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세미나가 만나게 해주고, 하지만 만났다 그래서 모두가 애터미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정말 나에게 행운처럼 남아있을 수 있으려면은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만남.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만날 때 이제는 애터미가 뭔가
아는 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와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될 때 그게 만남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애터미와의 만남이라 그래서 애터미를 내가 안다 그래서 그건 만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애터미와 어떤 특별한 마음에 이게 끌림이 있어야지 그게 만남이 되는 거죠. 만남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만남의 끌림에는 우리 사장님 다 연애 좋아하시죠? 박창국 장님 어디 갔어? 이 어, 젊은 이 총각의 이 마음으로 어, 이 남녀의 관계에서 끌림. 우리 박창국 장님 생각하는 어떤 여자가 끌리나요? 그런 드라마라는 것도 되게 네? 끌리는 마음. 마이크를 안 켜시는데 얘기를 하기 싫은가 보다. 어떤 사람이 끌리냐면 네 가지를 보는 거죠. 남자들은 가장 먼저 외모에 끌려요. 그죠? 이쁜 여자는 어, 뭐 상관없이 그냥 눈이 돌아가 남자들은. 외모에 끌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끌려요?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끌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끌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집안 이런 거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에 끌리려면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가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에서 내가 신랑과 신부 또 남녀의 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될까? 내가 마음을 줘야지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다 끌려도 되겠지만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끌림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외모에서의 끌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애터미엔 제품이 외모예요. 애터미의 제품이 생필품인 이 제품이 나한테 끌림을 줘야 되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외모로서의 그 사람을 끌리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이 끌릴 때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참 그럴 때 또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죠? 아, 저런 사람이라면 100년을 같이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 이런, 그런 사람 있죠. 그런 마음의 끌림. 애터미에서는요, 그런 마음의 끌림이 뭐냐면 애터미의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끌릴 수 있어요.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 정선상략이라는 경영 철학과 정말 그 소비자 또 회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저는 사실 애터미를 제품에 먼저 끌리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박한길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에 먼저 마음이 끌렸던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품을 써봤는데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비비크림, 폼 클렌징 이런 거에 그냥 반해가지고 애텀이 좋아가지고 나 이거 계속 쓰겠다 막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저는 세미나에 가가지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런 사람이면 남자지만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안 해본 이 다단계 네트워크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네트워크 사업, 뭐 다단계 사업 이런 것들은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저런 멋진 인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끌림은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있잖아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산다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직업이 참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수입에 대해서 내 걱정하지 없겠다. 이런 끌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애터미에서 본다면 마케팅 플랜이 보상 플랜이 확실하다면 야, 이거 정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서버 이거 회원만 늘어난다면 내 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평생 계속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 스펙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마케팅 플랜에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죠. 이 사업적으로 이게 내가 전개됐을 때 정말 내가 수입이 얼마나 확실한 수입이 될 수 있을 건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또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에 끌리든 그런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의 배경, 뭐 집안 이런 거에 끌릴 수 있어요. 정말 뭐 부모님이 훌륭하시다던가 아니면 뭐 집안이 빵빵하다거나 이러면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이 확 끌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애터미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에 끌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 1등 하는 회사가 되고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애터미 하면은 정말 그거 뭐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곳 이렇게 막 끌림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터미 하면. 제가 예전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 애터미라는 거죠. 그런 빵빵한 이 배경이 나의 끌림을 또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사람이 어떤 인연이 되려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외모든 그 사람의 마음이든 그 사람의 능력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든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사자님들이 애터미를 볼 때도 그냥 좋아가 아니고 명확히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외모도 훌륭하고 정말 마음도 좋고 능력도 좋고 배경도 좋은지,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뭐 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저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 어떤 인연을 정말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애터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판단을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거는 거죠. 우리 사자님들의 애터미를 판단했을 때 이거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건지를 판단해 보시고, 걸만한 거라고 판단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서 이 애터미와 사귐을 갖고 이 인연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시고 나 오늘부터 일일이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애터미를, 뭐 여기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오늘부터 애터미 일일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너와 사귀는 거야,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이게 남녀가 사귐에 있어서 연애를 잘하려면, 우리 박창국장님, 연애를 잘하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를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야, 나 너 좋아, 나 너 마음에 들어, 그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가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막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제품을 사도 확 써볼 수 있고, 정말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정말 자신 있게 진심을 다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 진심을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이 사귐이 진척이 되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연애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연애를 잘하게, 잘 이렇게 카사노바들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애터미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미나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세미나를 듣는 것도
능력이 있다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듯이 내가 그 사람과 잘 사귀려면은 애터미가 상대방이 뭐예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귐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세미나를 잘 들어야지 그 사람이 애터미가 날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야 되는 듣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데 상대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관계가 잘 되고 그 사람을 사귀고 싶다면 듣는 것을 잘하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귐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자님들이 다 연애 해봤죠. 여기서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박창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박창국장님도 연애는 해봤겠지 뭐. 하여튼 이게 남녀가 이렇게 사귀려면은 이렇게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도 잡아야 되고 뽀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애터미도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당도 받아봐야 되고 정말 판매사도 해봐야 되고. 판매사를 해보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겁을 내고 부담스럽다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는 정말 틀려요. 그러면 판매사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에 있어서도 판매사 혹시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그냥 마음이 힘들지 사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면 나 하는 거예요. 나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사를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또 한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고 안 하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 하고 남녀 관계가 좋아질 일은 전혀 없어요. 수당도 안 받고 판매사도 안 해보고 애터미에서 성공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소개하고 제품을 전달해야지 내가 수당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절당할까 봐 겁먹고 소개 안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나 너 좋아해 고백한다면 거절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혹은 내가 먼저 손 받으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탁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 그런 그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못하면 관계가 진척이 없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먼저 손잡자고 우리 이 꽃피는 봄에 꽃놀이나 한번 가자고 벚꽃 구경이나 가자고 이런 뭔가 이게 액션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다는 거죠. 애터미 사업도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만 막 열심히 해. 정말 제품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공부 열심히 하고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액션, 행동이 없어. 행동하라 그러면은 막 핑계만 대고 어디 뭐 누구 좀 만나자고 하면은 걔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그러고. 그러면 연애가 될 수가 없어요. 행동파가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애터미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파가 성공하는 거지, 이 학구파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내가 오늘 또 어디 가서 정말 애터미를 입을 떼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또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우리 박찬 국장님 오늘 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아 너무 이쁜데 나랑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연이 뭐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있잖아 그죠? 또 만나면 만나고 하면 되는 거지. 혹시 또 애인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너스레 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남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의 만남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멤버십을 점점 만들어가서 한 명, 두 명, 세 명, 하루, 이틀, 3일. 판매사는 100일 되기 전에 판매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1년이 넘어갔는데도 판매사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사업 되기 힘들어요.
내가 애터미를 만난 지 100일만 되면 무조건 판매사 도전은 한번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애터미에서 보면은 이게 남녀의 만남이 있으면 남녀의 만남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결혼이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결혼. 남녀의 만남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애터미 사회에서 결혼은 뭘까요? 누가 한 명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엄호승 국장님, 남녀의 만남에서 결혼이 중요하듯이 애터미 사회에서 결혼은 뭘까요? 오토 판매사. 박찬 국장, 아, 역시 결혼할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애터미에서의 결혼은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 애터미에서 내가 남녀가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실이 있어야지, 결실이. 그 결실이 결혼이듯이 애터미를 내가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는 꼭 하셔야 돼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죠. 우리 만남의 목적은 오토 판매사라는, 내가 애터미를 만나는 것은 오토 판매사가 목적인 거예요. 그 오토 판매사를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고, 남녀가 만나면 100일만 지나면 뭘 해요?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안 맞잖아. 이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100일만 지나면 서로 상대방의 나와 안 맞는 부분이 보여요. 판매사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파트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소비자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한다 그래. 물건을 안 사줘. 거절을 막 당해.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이 되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까지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결혼이 되는 거예요. 100일만 지나면 단점이 막 보이고, 야, 쟤 저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쟤랑 평생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단점을 막 부각시키면 결혼을 절대 못 해요. 그런데 그 단점을 내가 품을 수 있으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막 이렇게 조금 막 흘리고 다니면, 그럼 내가 주워주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 줄 마음이 있을 때 결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애터미 오토 판매사도 품을 수 있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판매사는 소비자들만 가지고 하는 게 판매사인데, 오토 판매사를 하려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지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이게 오토 판매사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뭐 성격이 별로야. 이 사람은 제품을 잘 안 써. 이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좀 마인드가 좀 안 돼. 이거 다 쳐내면 오토 판매사가 안 돼요. 가끔씩 한 번씩 판매사는 하는데, 오토 판매사를 하려면 나와 다른 모든 소비자들을 다 품어야 돼. 나이 많은 소비자도 품어야 되고, 정말 20살짜리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삑삑하는 그런 사람도 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지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소비자 가지고 판매사 하는 거니까 아직 사업자가 안 나와서 판매사를 한단 말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정말 좋아서 오토 판매사도 안 됐는데 벌써 사업자가 막 나와. 그럼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을 잘 못해요. 결혼하고 나와서도 막 싸워. 왜냐면 자기 능력으로 이게 잘 된 줄 알거든. 이게 이게 오토 판매사, 우리 엄원숙 국장님은 이 살아온 내공이 있으니까 그게 뭔 뜻인지 알아. 이게 정말 이게 결혼이 뭔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없대요. 모든 결혼은 행복하대요. 좋은 결혼이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박찬국 목자님 오늘 내가 딱 찍혔어. 박찬국 목자님.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할까요? 본인의 욕심? 결혼은 다 행복한 건데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있는 이유는 결혼 상대자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 당사자가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결혼 상대자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의 결혼인데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성숙한 그 기간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오토 판매사를 하면은 참 좋은데 이 오토 판매사를 파트너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은 오토 판매사가 된 다음에도 그 파트너하고 계속 싸워.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이 스폰서가 내 한 줄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오토 판매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계속 행복하게 오토 판매사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해도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말도 맞지. 그래, 너 내 이해해. 왜냐면 나도 그러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정말 행복한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결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면 부모들이 뭐 하라 그래요? 애는 언제 낳냐 그러잖아요. 애는 언제 낳냐고. 이게 결혼이 끝이 아니야. 성장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애를 낳아야지 그 다음 성장이 있는 거죠. 요즘의 추세가 뭐 두 부부만 자기들만 좋으면 막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애 안 낳고 사는 것을 막 이렇게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장이라 그랬죠. 성장. 그런 결혼 다음의 성장은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애터미는 소비자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애터미의 성공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사업자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자 파트너를 낳아야 돼. 그게 애 낳는 거예요. 애는 몇 명 낳으면 될까요? 애 많이 낳으면 돼요. 애는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돼. 애터미는 바이너리였잖아요, 그죠?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2명을 낳아야지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1명 낳으면은 둘이 나서 1명 되면 주는 거잖아, 그죠?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줄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 줄은 스폰서가 해주고 난 한 줄만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애 1명 낳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반팽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결혼을 하고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2명은 낳아요. 2명. 반드시 2명은 낳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2명을 낳아.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근데 좌측에는 자꾸 엄마 보고 키워달라 그래. 스폰서 보고 키워달라. 왜 스폰서가 안 키워주냐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 애가 내 애예요? 엄마가 난 애예요? 내 애를 낳아야 돼. 스폰서가 달아준 사람은 그 내 애가 아니야. 내가 난 2명이 있어야 된다.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2명을 내가 낳고 내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지. 안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주면 좋죠. 그죠? 하지만 생각은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양육의 책임을 내가 있다고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아이의 양육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스폰서한테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양육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애터미는 혼자 소비자들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팀을 만들 수 있고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팀장이 되려면 좌측에 2명의 판매사, 우측에 2명의 판매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팀을 내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하긴 애를 뭐 한꺼번에 4명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쌍둥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낳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 쌍둥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명씩 낳잖아. 그죠? 한 명씩.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또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그런데 스폰서가 1명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파트너가 또 1명을 달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난 자식 좌우에 1명 1명은 꼭 내 손으로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팀장이 되려면 2명 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1명 1명은 내가 낳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팀워크라는 것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자님들이 판매사만 할 것이 아니고 오토 판매사만 할 것이 아니고 팀장도 할 거, 국장도 할 거라면 내가 내 그룹을 키울 수 있는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끌어가려면 어떤 마음,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내가 육성을 시킬 건지, 양육을 해야 될지.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예전부터 쭉 썼는데 참 안 이루어져요. 내가 빨리 이렇게 성공을 해야지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썼던 인생 시나리오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인생 시나리오 쓴 것 중에 이제 거의 한 절반쯤 채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아이들. 근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우리 아이들한테 드림이 학교 보낸다는 게 써놨었어요. 우리 첫째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가 드림이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 내 딸이 2이 있는데 1명을 드림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올해 3월 달에. 드림이 학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앙적이에요. 정말 요즘에 이렇게 드림이 학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에 보낸 게 아니고 어떤 성교 학교에 보낸 것 같아. 뭐 신앙적인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아이들이 거기만 가면은 그냥 선교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도 뭐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성경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는데 벌써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월 중순에 갔어요. 지금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가 벌써 많이 달라졌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달라졌는데 3년 거기서 보내면 졸업할 때쯤 되면 선교사로 나가도 어디 가서 살아남을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드림이 학교가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 왜 인생 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 제가 이제 드림 학교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1명 갔으니까 또 다음 둘째도 이제 가면은 이제 인생 시나리오 8가지 중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시점 만점에 시점 되는 거죠. 둘 다 보내면. 하여튼, 이 아이들 키우듯이 우리가 파트너들도 정확한 방향으로 그 파트너들한테 애터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조금 뭐 파트너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텀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글로벌 원서버인데 정말 좋은 사람 한 명 빨리 들어와서 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 찾으러 다녀. 정말 한 명만,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박아놓으면 내가 끝나겠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면 되잖아요. 아이들 키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수많은 일이 있고 정말 뭐 사춘기도 겪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키우는 게 행복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를 참 힘들게 낳았어요. 저는 7년 만에 우리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정말 저희 와이프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쁨을 다 준 거예요, 우리 딸은.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째가 태어나는 7년 동안에 정말 마음의 아이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다. 막 이런 것들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이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7년을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렇게 마음으로 자꾸 쌓이니까, 우리 딸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둘째 딸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해 3학년 됐는데, 전교 1등 했어요.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편인데, 사실 공부 잘한다고 요즘에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터미에서 맨날 이렇게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림의 학교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사자인들이 대박 파트너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파트너가 빨리 안 나오는 것이 좋은 파트너로 키울 수 있는데 그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파트너가 안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한 명만 나오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수 있다. 막 그런 거. 내가 그 파트너만 나오면 정말 가자는 데 다 따라가고 정말 그 파트너와 함께 성공을 하겠다고 정말 그런 그런 맹세를 하는 가운데 파트너 한 명이 나오면 그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파트너가 빨리 생기길 바라기보다도 내가 그 파트너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스폰서가 되는 것이 어,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스폰서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파트너가 생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역량과 자질을 잘 연마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빨리빨리 안 생겨요. 하지만 저는 생긴다는 확신이 있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가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있는 소비자들 또 지금 있는 파트너들한테 나의 진심을 다해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파트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잘 크려면. 어, 오늘 이번에는 우리 박영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파트너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까요? 오래 참는 것. 아, 박창국장님 최고야. 내 이래서 박창국장님 좋아한다니까. 그 아빠가 대답 못하는 걸 이렇게 박창국장님 딱 대답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거, 혹은 받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네 사랑은 우리 박찬국 차님 빨리 얘기해봐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고 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남궁일궁은 우리 사장님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파트너 사랑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뭐 이렇게 막 기쁨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요즘 세 번에게는 친절하고라고 나와요. 사랑은 친절하라고 하는데 친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 친절 이런 뜻은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사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은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오래 참아야 되고 상대방에 내가 맞춰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기하지 않아요. 스폰서를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파트너를 시기하지 않아요. 형제 라인을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자랑을 아니하고 이게 사람들이 파트너를 사랑하고 스폰서를 사랑하고를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누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랑은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애텀에서 잘 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 내 팀은 늘어나고 내 사랑은 점점 커지고 내 멤버십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업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런 내가 사랑 타령하다가 시간이 확 가버렸습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팀을 만들어서 성장을 했어요. 마무리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상속을 해줘야 돼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 이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천국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식을 낳아서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려주는 거고 그 하늘의 상속과 하늘에 영원히 사는 것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오토 판매사를 상속해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토 판매사를 상속은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상속해줘 가지고는 그건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토 판매사를 내가 물려줘 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상속해줘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식한테 애터미에서 물려준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이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의 일부가 아니고 신분을 물려줘야 돼. 신분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평민의 신분을 물려주면 그냥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족의 신분을 물려주면 내 자식도 귀족이 되는 거죠. 애터미에서 귀족은 뭐예요? 로열 마스터.
자식한테 물려줄 때, 애터미에서 후등을 물려줄 때 꼭 무엇까지는 해서 물려줘야 돼요? 로얄 마스터까지 해서 물려줘야 돼요. 로얄 마스터. 그래야지 신분이 상속되는 거예요. 로얄 마스터까지 해서 물려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하는데 애터미 3대 상속 얘기하는데 이론만 상속이면 뭐해요? 내가 상속을 할 수 있어야지 자식한테. 로얄 마스터를 해서 귀족의 신분을 상속하는 거.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애터미에서 내가 무엇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임페리얼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자님들은 다 100살까지 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일찍 부르면 5년, 10년밖에 못 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내가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내가 일찍 가더라도 뭐까지는 해야 돼요? 로얄 마스터까지는 해야 돼요. 저도 로얄 마스터까지 할 때까지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 신분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물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내 신분을 물려줘야 돼요. 절대 우리 사자님들이 로얄 마스터 될 때까지는 죽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그거 꼭 달성해서 물려주는 그런 애터미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마무리돼서 오늘 급하게 마무리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본다면 애터미가 잘 되고 애터미가 1등하는 그 이유는 애터미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1등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다시 한번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건 제가 우리 사장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성장이 행복이다. 애터미 사업에서는 성장이 행복이다. 그게 만남에서부터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순간순간 우리 성장함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만남이고 끌림이고 결혼이고 또 팀을 만들고 그 상속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애터미 사업자 또 모두 성공하는 모두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또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가운 얼굴들 코로나 끝나면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은 시간 또 보내고 다음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미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 중에 제가 또 느낀 것은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스타님이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애터미에서 꿈꾸는 일이 과연 뭘까? 나 혼자 생각해 봤는데 결국 애터미에서는 또 성장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성장인데 또 결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녀 다 낳으실 거죠?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자녀 낳아서 그 사람들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안내하고 그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이렇게